자,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는 기업을 홍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목적이 기업을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 주어진 보도 작성 요령 중에 적절한 것들을 모두 골라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한 제목을 찾아 독자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 홍보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찾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을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 헤드라인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나를 보시면 보도자료의 첫 문장, 우리 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책이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적한대요. 첫 문장에서부터 임팩트 있게 다가가야 홍보 효과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 바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게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문장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가급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 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미 전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인용으로 쓰인 리드는 시선을 끌기에 효과적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달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글을 가져다가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또 홍보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를 제외한 2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신규 사업 진행에 관한 품위서입니다. 자, 품위서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무언가를 뭐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집행 전에 승인을 받는, 승인을 요구하는 문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받는 문서가 바로 품위서예요. 자, 일단 품위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우리 왼쪽에 보면 품위서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보시면은요. 자,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할 유관부서 내용을 함께 기재해요.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서 도와줘야 하느냐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는. 그럼 가는,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 찾자라고 했으니까 가는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 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선정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딱 주목할 수 있게 역시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나가 들어가 있는 2번,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보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많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애초에 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 품위서는 별 첨부나 별첨 없이 1, 2페이지의 품위서 단독으로 끝내는 게 좋대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첨부 자료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럼 다 알아 두 가지 볼 건데요. 자, 품위서에는 예산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고 별도의 문서로 보고한대요. 품위서는요, 당연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산 관련 내용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도 틀린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요, 우리 다가 틀렸고요. 그리고 마 두 가지가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라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당연히 내용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품위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서도 당연히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건 우리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자, 17번은요. 다음 중 업무적인 제안을 하거나 기획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서의 종류로 따져보면 기획서입니다. 자, 기획서도 위에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기획서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행 예정입니다. 와 관련된 그 기획을 써서 제출하는 문서거든요. 자, 일단 기획서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기획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작성자의 종합적인 판단과 예견적인 지식이 요구돼요. 자, 앞으로 이러한 걸 예정하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까지도 예견한다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판단,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같이 우리가 작성해야 우리가 좋은 기획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수립 단계 배경에서부터 목적,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 예상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까지 같이 기록을 해두시는 게 기획서를 작성하는 올바른 요령입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역시나 우리 문서 종류와 관련된 거,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문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우리가 문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보고서예요. 보고서는 우리가 보통 무언가 프로젝트나 연구나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중간중간에 경과 보고를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점검 문제를 풀었던 기획서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보고서는 중간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고요. 자, 2번은 보시면 재무제표와 달리 영업 상황을 문장의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는 거. 보고서 맞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 있죠? 기재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보시면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면서 흔히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게 된대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문서가 아니라 기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기안서라고 하는 문서 자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사업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그 초안을 작성하는 문서를 우리가 기안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협조를 구해야 돼요. 무언가 계획하는 단계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일에 관한 현황, 진행 상황, 그리고 검토 결과를 어떻게 하고자 할 때, 보고하고자 할 때, 그러면 얘도 역시나 우리 보고서의 문서의 종류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엄격한 규격이 있대요. 물론 다른 문서들도 정해진 규격이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 유념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된대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문서라고 합니다. 공적인 문서 아무나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확한 공적 요소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규격이 따르는 거, 가장 규격이 까다로운 문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문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문서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목적부터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